하는 거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습니다. 네, 또 귀한 걸음, 또 일요일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웨이브에서 또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팬카페에서 봤는데 웨이브에서 구매를 해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팬카페 올라와가지고 먼저 보셨구나 라는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비가 이제 계속 왔었어가지고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 거를 먼저 다 된 거를 봤는데 6일에는 이제 저도 다 같이 볼 생각입니다. 이제 다 6일 날에 문석이랑 같이 또 우리 승현 배우랑 같이 앉아서 다 같이 볼 생각이고 이제 목요일 컬트 끝나고 바로 넘어가서 같이 볼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다 같이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보겠더라고요. 처음에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좀 진지하게 임했거든요. 제가 너무 시나리오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서 문석이랑 같이 그걸 찍으면서 또 승현 씨랑 또 그 상황에 대한 뭐 얘기라던가 그리고 또 상수의 그 심정 그리고 수연이의 또 그 심정, 그런 심정들을 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 분석이랑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캐릭터 분석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또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문석이랑 커피숍에서 생각이 나네요. 커피숍에서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대사라던가 그리고 대사 수정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고요. 올해 중에 제일 웃겼네는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의심하는 거요? 네. 올해 중에 제일 웃겼네. 그거는 이제 애드립이었고, 원래 또 다른 애드립이 있었는데 원래 또 상수가 가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자던가요. 알아서 뭐 방 잡아서 자던가요. 그래서 제가 가는 방향 쪽으로 왼쪽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거였는데, 네. 소스 닦는 것도 애드립이었어요. 소스 닦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블랙 코미디적인 아니면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그 친구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심적으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친척이 와서 상속 포기각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굉장히 속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상수가 아무 말 없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일부러 막 오버를 하는 거죠.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밥도 이렇게 넣고 반찬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막 비벼가지고 국물도 막 소리내서 마시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수연이가 상수를 따라합니다. 그거 보다 보면은 국물을 막 소리내서 막 먹어보려고도 하고, 그다음 밥을 이렇게 막 넣으려고 한 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묻어놓은 거를 이렇게 애드립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재미있게 상황을 뭔가 좀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애드립이 좀 있었고, 아마 거기서 좀 보시다가 진지하게 보시다가 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한텐 특별한 시간들이었고요. GV도 저한테는 또 처음이라 또 저한테 좀 특별한 시간이었고, 아마 우리 팬님들도 좀 황치열이라는 사람의 좀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상수랑 실제 가수님 성격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휴대폰을 갑자기 빌려준다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공중전화 마음껏 쓰시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같이 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절대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네. 저는 그런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상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연이한테 관심을 가지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져서 그 수연이가 쓰는 그 책자를 또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버스에서 수연이 손목에 나 있는 상처를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의 성격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네. 파워 아이는 아니고요. 원래 제가 E인데 거의 반반이에요. E랑 I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있으면 제가 E처럼 보이고, E들이랑 있으면 제가 I처럼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동행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장례식장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씬에서 뭔가 그 수연이의 감정이 폭발하고, 또 그 폭발하는 그 감정을 상수가 받아주면서 무언가 모르게 서로에게 위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막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장면에서 서로에게 그런 상처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마음을 많이 여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구 얘기를 꺼내게 되죠. 제 마음에 있는 얘기도 꺼내게 되죠. 제 상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그런 장례식장 씬이었기 때문에, 네. 장례식장에서 목 뜯기는 장면이에요. 목을 뜯기는 장면은 아니고요. 네. 수연이가 덮칠 때 어땠냐고요? 그 씬에서는 놀랬죠. 놀라는 씬입니다. 제가 왜 이래? 왜 이럴까?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놀라는 장면이라 좀 당황하는 그런 씬이죠. 네. 상수 캐릭터는 어떻게 잡으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 수연이의 이야기가 문석이 아는 분한테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상수의 캐릭터가 없었는데, 그 문석이의 얘기로는 기다리 아저씨를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 얼마나 수연이가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우리 수연이 옆에 키다리 아저씨인 상수를 붙여주자. 이렇게 그게 시작이 돼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은근슬쩍 계속 도와주죠. 같이 있어주죠. 네. 외롭지 않게. 대사가 있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고요. 네.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설명을 하면, 모든 걸 설명을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는 되지만 생각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있죠.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거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으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문석이가 편집할 때 우리
우리 감독님께서 편집을 할 때 내포적인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글아 지금 밤이 아니라 터널 속이에요. 네, 우리 한글이도 보고 있군요. 네. 한글아 우리 저기 밴드 연습해야 돼요. 네. 평소에 연기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연기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됐어요. 문석이랑 대본이 나오면 대본 리딩을 좀 같이 한다거나 좀 상황에 캐릭터에 맞게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다거나 그리고 연기 연습이 사실은 가수들도 무대에서 하는 것 자체가 다 연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사를 뭔가 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영화 동행을 찍기 전에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약간 일상적으로 정확한 대사를 말한다기보다는 약간 힘 빼고 대사를 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헤어질 때 너무 쿨하게 헤어지는데 아쉽. 네. 그렇죠. 이제 상수의 의도는 수연이를 뭐 어떻게 막 여자로서 뭐 연인으로서의 느낌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의 서로의 치유의 어이구 이제 나왔어요. 한글아 그지 밤 아니지? 뭔가 서로에게 치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밖에 나서 친구 얘기했을 때 그거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아닙니다. 네, 상수가 겪은 그 캐릭터가 겪은 일인 거죠. 네.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어야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영화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를 굉장히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영화를 집에서 쉬는 날 정말 많이 보고, 또 왜 저렇게 결말이 났을까, 아니면 왜 저런 상황이었을까, 저런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인셉션 보고 정말 이 팽이가 쓰러졌다, 아니 팽이가 계속 돌았다를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뭔가 열린 결말 자체가 굉장히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동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나면 연기 연습해요. 문석이랑 저랑 있으면 연기 훈련이라고 해요. 네. 뭐든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훈련을 종종 합니다. 네.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같은 옷을 계속 입었어요. 3일 동안. 그 같은 옷을 저녁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냐? 에어 유니폼이요? 아니 그 옷을 우리 뭐 했었지 밤마다? 저기 스타일러에 넣고 계속 새 옷으로 만들어서 다음날 또 입고, 다음날에 또 스타일러를 또 계속 오래 돌려가지고 또 다음날 또 입고, 그렇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상수는 오지랖터. 그럴 수 있죠. 네. 설명이 너무 구구절절이요. 네. 물어보셨으니까. 네.
시얼님 연예인 말고 일반 남자가 메이크업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메이크업 하는 거요? 할 수 있죠.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요새는 사실 예전에는 뭐 남자들이 좀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뭐 약간 뭐 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해도 뭐 근데 너무 막 또 과하게 하는 거는 좀 예, 그렇습니다. 그대가 사라진다랑 영화 내용 그쵸. 그대가 사라진다는 멜로디 자체가 없는데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없는데 수연이가 그 가사를 쓴 거를 제가 보고 써볼래요 하고 이제 쓴 거를 적용을 시키죠, 가사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는데 그때 실제로 그 뭐랄까 노래를 계속 했었었어요. 그 공원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장면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 가사 말 그다음에 그 음률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선 사투리 안 쓰면 지금도 안 쓰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영화 배경이 아산인 이유요. 이거는 뭐 우리 감독님께서 결정하신 일인 것 같지만 문수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아산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로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하는데 힘들지 않느냐고요? 연기하는데 사실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스태프들이 더 힘듭니다. 예, 하시는 분들보다는 어색하죠. 사실은 이제 뮤직비디오는 뭔가 상황에 맞게끔 연기는 하지만 대사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어찌됐든 뮤비랑 영화의 차이점은 이제 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영화 이걸 찍을 때는 뭔가 상대방과의 뭔가 이런 교류들이 좀 재밌었어요. 저는 예천 위문 공연 때 너무 잘 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연기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잘 담기고 있나? 이런 뭔가의 그런 스스로 딱 생각되는 그게 없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찍고 또 보고 찍고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찍고 넘어가고 찍고 넘어가고 이건 뭐 오로지 이제 문석이가 감독님 결정하에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 설계자 같은 예능 또 안 해주시나요? 어머니하고 신청하고 싶어요. 아, 그건 이제 파일럿이었는데, 파일럿, 저도 너무 계속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여행 다니기 참 좋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어머니랑 같이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근처에라도 다녀왔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몇 번이나 보셨냐고요? 제 것만 아마 한 10번 봤는 것 같습니다. 네. 편집 전, 편집, 가편집, 뭐 계속해서 바뀌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스크린에서 당연히 봤습니다. 네. 영화제 상영하기 전에 은석이랑 저랑 같이 큰 화면으로 먼저 봤고요. 뿌듯하시죠? 네. 뿌듯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강심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언가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오늘이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당연히 성취감이 있죠. 네.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뭔가 성취감 그리고 좀 더 잘하고 싶어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원테이크도 영화 촬영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한 거 다 마음에 드셨냐고요? 네.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사실. 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끝나고 나서 와 나 진짜 마음에 들게 했다 손을 꼽을 겁니다 가수들은. 네. 아마 연기도 그러지 않을까. 뭐든지 다 하고 나서 아쉬운. 대사 외우는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연습을 많이 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심 추천해 줄 테니까 콩국수나 비빔냉면. 요즘 같은 날씨에 비빔냉면 너무 좋죠. 네. 여러분들도 뭔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뭔가 좀 재미있게 어떤 일이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든 다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좀 놀랐어요. 오늘 GV 처음이라 살짝 저도 열이둥절하고 있었거든요. 네, 열이둥절하고 있었는데 많은 우리 팬분들 그리고 정말 우리 팬분들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영화 감독님들 와주신 함께 상영했던 배우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팬님들 센스 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또 힘든 걸음 해주셨으니까 휴일 마지막까지 잘 보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뭘 하면 재밌을까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점심시간이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한글아 봐줘서 고마워. 성빈이 들어왔네. 성빈이 손 들어줄게.